신항진 예산정책처 실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 분석 실장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주요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분석한 내용, 그리고 또 아울러서 또 조세 지출 예산과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 그리고 중기 국세 수입 전망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은 앞서 세제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외에 이제 의원 발의안들이 총 현재까지 897건이 좀 발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국가 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 확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확대 등 지금 음형으로 처리된 부분들은 그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이 서로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을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의원 발의안까지 포함해서 이제 계제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법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분석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부분입니다.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제 소득 요건을 상향하고 지급액 또한 확대하고자 하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소득 재분배 개선 및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지금 이번에 정부가 가져온 항목 중에서 세수 효과가 가장 큽니다. 5년간 누적 기준으로 2조 6,971억 원인데요.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좀 지원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자녀 양육 관련한 주요 재정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이런 제도들과 좀 연계해서 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고려가 필요하겠다라는 저희 분석을 했고요. 다음에 출산 양육 세제 지원 강화 방안으로서 정부가 이제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방안을 가져왔습니다.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더 이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도는 출산 보육수당을 이제 인상한 경우에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제한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세제 혜택을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체감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면 좀 1인당 수당을 이제 최대로 한도로 받았을 때 연간 이제 세제 혜택이 54만 원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현행 지급 평균 지급 수준의 이제 2배로 받았을 시 69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연간 혜택 금액이 31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출산 양육과 관련한 체감적인 효과는 과연 어떨지 한번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사적연금 소득 조율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입니다. 연 1,200에서 1,500까지 상향을 하는 안인데요. 역시 이제 사적 연금의 활성화와 연금 수령 촉진을 위해서 이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주요국가 연금 소득 대체율 비교했을 시에 OECD 평균은 58%고 우리나라는 47%,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필요성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제 물가 상승 수준 그리고 수혜 대상의 범위,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이 기준 금액을 얼마로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희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법인세 부분입니다. 국가 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이 세제 지원 대상을 더 이제 확대를 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 전략기술의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부의 안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연구개발 투자 유인 효과가 국가 전략기술 대상 산업의 하단의 그래프 보시면 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제 특정 기술에 대한 대규모 세제 지원은 연구개발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확대해온 연역을 보시면 22년 2월에 도입될 당시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한 번 또 추가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대가 됐었고 이번 이제 안은 정부가 이제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좀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요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보다는 법률 개정을 통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희 이제 그런 분석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인데요.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특정 요건을 만족 시에는 추가 공제율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타 산업 대비 경제적 유발 계수가 더 높고 최근 K 콘텐츠 영향력 확대 등을 감안했을 때 이제 좀 필요성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형 제작사 등으로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저희 추계 결과 세수 효과의 60% 이상이 대기업으로 귀착된다고 저희는 봤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중소 대형 제작사 간의 일 기업당 세전이익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더 그렇다고 봤습니다. 또한 추가 공제율 역시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여건이나 공제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에 상중세 부문입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아까 세제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제 혼인 비용 증가에 따라서 부모 세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세제 지원은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 각각 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의견을 물었더니 자녀 세대는 56.6%, 부모 세대는 79.2%의 찬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 증여할 계획이 있느냐 그런 유무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물었고요. 그리고 이 정책이 과연 혼인 및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라는 저희가 의견도 물었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 심사에 좀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제 하단에 표에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부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혼인과 출산 간의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는 추세, 그리고 이 제도는 특히 정책 수혜 대상자가 좀 한정적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자녀의 결혼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금융재산이 1억 5천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보면은 뭐 20%, 30% 이제 이렇게 좀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아닙니다. 10% 저소율 적용 구간을 30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업종 변경도 대분류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정부가 이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만은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 좀 자녀에게 무상 사업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좀 없진 않나. 특히 이제 업종 변경을 대분류까지 허용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식료품 제조업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아까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상세한 설명하셨지만 좀 이런 우려도 있다. 이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는 이제 분석 내용에 담았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 부문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0여 개 다빈도 진료 항목으로 이 면제 대상을 확대를 했는데요. 최근 이제 반려동물 증가 추세 그리고 진료비 부담 수준을 감안했을 때 저희 역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좀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완비되었어야 될 진료 표준화, 그다음에 진료비 개시 제도가 아직 이제 완비는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10월부터 이미 조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도하고자 하는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희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과세 범위를 폭넓게 변경하는 이 사항이 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희 분석 내용입니다. 다음 주세 부문입니다.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
물가 연동을 폐지하는 내용 그리고 탄력세율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물가 상승기에 세부담을 좀 완화하고 주류에 대한 새우 가격을 좀 안정하고자 하는 효과는 좀 기대할 만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 목표를 좀 일관성 있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하단에 보시면 왼쪽에 지금 그 주세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 연동 후에 지금 세 번째 제도 변화입니다. 20년, 23년 그리고 이번 개정안. 그래서 종량세를 전환했다가 물가 연동을 시키고 또 물가 반영률을 조정을 하고 또 이번엔 또 물가 연동 폐지하고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이런 일련의 지금 제도 변화가 조금 너무 좀 단기간 내에 좀 변화가 좀 심하지 않느냐, 좀 일관성 있게 정책 목표를 좀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고 또 중과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또 탄력세율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운영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분석 내용을 종합한 세수 효과입니다. 아까 이제 세제시장께서 순액법과 누적 기준 이 각각의 차이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일단은 향후 5년간의 누적 기준으로 세수 효과는 4조 2,176억 원으로 봤고 순액법은 마이너스 6,388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의 5년간 누적 기준은 마이너스 3조 702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버와의 차이는 1조 1,474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봤고요. 주요한 차이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추계를 했던 항목과 하지 않았던 항목의 차이입니다. 그 추계 여부의 차이가 1조 322억 원이고 방법 차이가 1,152억 원밖에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이제 추계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감소 효과를 반영을 했고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확대도 저희는 추계를 했지만 정부는 하지 않았고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추계를 했지만 정부가 추계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이제 추계 여부에 의해서 1조 322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담 귀착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개인 세부담은 6,094억 원, 법인의 세부담은 1,58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정부와의 이제 대비 차이는 저희는 이제 서민 중산층은 이제 798억 원 더 플러스 되고 대기업에 대해서 이제 1,294억 원 더 이제 감소될 것으로 봤는데 이 부분 역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시 이제 추계 여부의 차이입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의 바이오 의약품을 추가하고 영상 콘텐츠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추계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추계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수혜를 받을 대기업 부분에서의 더 이렇게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저희는 봤고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발생했고요. 이제 기타 부분도 역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정부는 추계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추계 여부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총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불확실성 및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위해서 목표로 하는 정부의 이제 소폭 개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위축된 세입 여건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좀 제한된 세제 개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라든가 상속 세제 관련 개편안은 좀 향후로 좀 유예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했고 소폭의 감소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정부와는 또 추계 여부에 따라서 소폭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이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이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주요한 조세 정책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안정적인 세수 확충 그리고 세입 기반 마련이 현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세수 결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제약하지 않을 수 있는 좀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우려는 향후에도 더 좀 정부가 좀 부식시킨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봤고 또 세입 기반을 보다 확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조세 지출 예산입니다. 내년도
2024년 조세 지출 규모가 77.1조 원으로 정부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GDP 대비 규모도 올해 3.1%에서 내년도 3.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순으로 크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을 포함한 총 지출 저희가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내년도에 이제 734조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조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5%로 올해 비중 8.5% 대비 확대되는 이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지출과 조세 지출을 감안한 총 지출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크게 벌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좀 저희 조세 지출 예산서 분석에서 좀 제시를 했고요. 특히나 내년도에는 국가재정법상의 그 조세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전 3년간의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 포인트를 더한 게 이제 법정 한도로 제시되고 있는데 내년도 국세 감면율이 16.3%로 법정 한도인 14.6%를 1.7% 초과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도 정부 재추계를 반영했을 시에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2년 연속이 이제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재정법에서 별도로 뭐 제재 수단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이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법정 한도가 초과되었을 때 좀 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좀 법 개정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저희가 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지출과 관련해서 이제 연례적인 일몰 연장, 특히 내년도 일몰 도래 항목 71개 중에서 58개 항목이 단순 일몰 연장이 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3.4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조세 지출이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데 따라서 향후 5년간 4.1조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좀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좀 더 운영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심층 평가 등에 대해서 좀 실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좀 봤고요. 이걸 조세 지출 예산서가 이제 중앙의 정부의 조세 지출만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방의 조세 지출 그래서 이게 이제 21년 결산 기준으로는 72.7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조세 지출은 이제 21.6% 규모인데요. 이걸 좀 총계적으로 좀 관리될 필요가 있겠다. 소관 부처가 달라서 좀 관리도 각각 그 방식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렇게 좀 더 총계적으로 일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좀 모색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저희 의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 조세 지출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좀 보다 강화돼서 이제 일몰도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 간에 좀 연계를 시킬 필요도 있다. 특히나 이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은 5년인데 조세 지출 예산상은 그 작성 연도는 이제 2개년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해서 좀 일관성 있게 좀 관리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방과의 조세 지출 부분도 좀 총계적으로 좀 관리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제가 전체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전망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은 지금 현재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내년도에는 좀 회복세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는 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먼저 올해 국세 수입을 이제 340.3조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나간 수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은 361.4조 원으로 이제 올해 저희 전망치 대비는 21.1조 원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367.4조 원 대비 좀 6조 원은 저희가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내년 이제 회복세를 반영해서 소득세나 부가세 중심으로 좀 증가가 예상은 됩니다만은 최근 법인 영업 실적의 이제 부진한 흐름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는 좀 세수 감소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서 이런 차이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기 전망입니다. 27년까지 438.8조 원, 그래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전 5년의 국세 수입 전망 증가율 7.8%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조건 악화 등 법인 실적 부진 그리고 24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법인세 추이, 그다음에 고금리로 인한 자산 세수의 낮은 증가세, 네, 이런 원인 등으로 인해서 좀 증가세는 좀 둔화될 것으로 봤고요.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상에 이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6.8% 전망입니다. 저희 6.6%로 저희는 좀 더 낮게 봤고요. 그래서 5년간 합계치는 저희가 30.7조 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차이는 저희가 이제 전망한 명목 GDP 전망 성장률 차이, 그다음에 이제 GDP 대비 국세 수입 탄력성의 차이 등에서 기인할 것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이상이고요. 저희 차가 올해 이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세제 분석 업무를 핵심 업무로 계속 해왔고요. 세입 관련 법률안 제가 추계하고 있는 실적도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저희가 세법 개정안 분석뿐만 아니라 국세 수입, 그다음 재정 전망 보고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세소오차 보고서가 제가 발간됐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 체 핵심 업무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